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드루킹 사건을 처음 수사 의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자, 이런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김경수를 잡게 만든 장본인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복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놀라운 과거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추미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친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은 추미애 장관 친문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진짜 친문, 원조 친문 김경수를 잡은 사람은 바로 추미애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다시 부각되면서 추미애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늘 김경수 지사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타들어갈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 오른팔인 김경수를 이렇게 만들어 누구야? 추미애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실을 했던 이 수사 의뢰, 드루킹 조직에 대한 수사 의뢰, 이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감방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유죄 판결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드루킹 조직을 김경수가 그 뒤에 있었다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농락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드루킹의 이 공작, 이 업무방해, 여론 조작이 결정적으로 안철수에게는 치명상이 되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정말 땡큐 베리 마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은 좀 복잡할 겁니다. 이게 다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 추미애야, 추미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죄는 추미애입니다. 자, 진중권 씨가 오늘 김경수 판결을 보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형을 받는데 크게 공로한 분이 있다.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추미애 장관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진중권 씨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 넘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김어준 방송의 기초에 질의하는데 그가 깔아주는 프레임 위에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거의 워딩까지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난 사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연을 받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2심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적자, 친문 적자 김경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추미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건의 최초 수사 의뢰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2018년 1월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기사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공감수를 조작한 일당 3명을 붙잡고 보니 이 가운데 2명이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드루킹 김동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와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때부터 김경수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추미애였던 것입니다. 자, 정부 비판 댓글을 수사하던 사건이 김 지사를 향하자 야권에서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그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러누웠습니다.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출발합니다. 특검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김경수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 특검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난관을 뚫고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를 1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오늘 2심에서 김경수는 또다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감옥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당시의 사건을 회자해보면 김경수를 잡은 것은 추미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뜩이나 이낙연, 이재명 지사는 속으로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구나.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이들은 판결이 아쉽다, 대법 판결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또 김경수를 띄워줍니다. 그러나 냉정한 겁니다. 이제 친문적자라는 김경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확정되면 이제 7년 동안은 공직선거 출마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아마도 김경수는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추미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열받아서 추미애를 확 잘라버리지는 않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